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강경파로 알려져 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윤 어게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장동혁도 없다, 김민수도 없다, 선거의 승리도 없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20, 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줌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을 절연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보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권 의원님이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건 상식인데 네. 저렇게 상식으로 돌아오는데 참 어렵고 험한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왔다라고 보시는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그렇게 윤 어게인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고 그렇게 몰아붙였냐 이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민수 최고위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은 선거에 이기는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라 선거에 지는 그 전략을 계속 윤 어게인을 했다는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고 돌아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지금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몰아내고 다 했으니 그때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업어서 몰아내고 이제는 선거에 좀 어렵고 질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서로 약속 대련하듯이 야 내가 이렇게 좀 윤 어게인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너들은 좀 참아주라 그리고 선거 지나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민심이란 게 어찌 보면은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의 변화가 진심으로 이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어게인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과 이제는 진짜 진정으로 절연하고 우리 민심의 바다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솔되고 절박한 마음과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당 부분 온건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들도 집 나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산토끼 잡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집토끼들이 윤 어게인, 그다음에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지금 포위돼 있고 우리 당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저 당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저기에는 지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집토끼라도 우선 다시 돌아오려게 한다면은 저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과거에 보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옹호를 해왔거든요. 그 발언들 모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 기꺼이 고집불통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지킵시다. 국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세!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인물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긴가민가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순식간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다양한 이제 의도 분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장동혁 당 대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전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 어게인 세력과의 공개적인 분리를 지금 선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 먼저 좀 약간 간보기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아마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됐다. 일단 어떻게 되든 정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가 한 1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거 국면을 대비해서는 일단 표를 얻는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리와 그 분리라고 하는 공개적 선언에 대해서 윤 어게인 세력에 일정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지금 네. 저 자리가 윤 어게인 세력들의 굉장히 강한 경도되어 있는 유튜버들 연합 토론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듯한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정상적인 관측으로는 선거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선거를 앞두고 저런 식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김민수 최고 차원에서의 간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김민수 최고가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선거에?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보궐선거 자리든 네.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당 지도부일 때하고 내가 직접 선거 현장에 뛸 때를 생각하면 나는 표를 얻어와야 돼요. 예. 당장 제가 어디 지역에 가서 후보로 뛸 생각을 하면 윤어게인 외쳐서 후보로 뛰어가지고 선거에 당선될 거라고는 삼척 동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지도부일 때는 지도부의 메시지 이렇게 강하게 가면서 뭐 강성 유튜버들이나 궁극파들한테 그 지지를 결집해 내겠지만 예. 본인이 선거 현장에 뛰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예. 김민수 후보가 본인 생각에 어디 선거 선수로 뛴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변침을 좀 해야만 선거 현장에 가서는 예.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저런 계산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 생각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선거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연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절연을 하고 선거에 임한다면 기존보다는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지금 구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그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 아주 그 윤석열과 절연하는 그런 기대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상대당이지만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네. 절연해서 좀 내란의 당이라는 그 오명을 좀 씻고 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와야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야 간에 대화도 잘 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보면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거의 약속 대련 같아요. 약속 대련. 네. 아... 양치기 소년 같은 저 말을 어떻게 예. 믿습니까? 그동안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 윤석열 만세 외치고 예. 윤석열 면회 가서 막 울고 막 했다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그 윤석열과 절연하고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걸 예. 누가 믿습니까? 이것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구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중도 확장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한길 씨가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건 지선 전략이다라고 김민수 최고 통해 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은 상당히 이제 곤란해진 거고 제가 봤을 땐 도둑질도 손발에 좀 맞아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예.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실 텐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 내란 청산 요 구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심판, 정권 심판론 이거로 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렇게 말 한마디 바꿨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행동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그런 기대는 지금 난망한 그런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환기 씨 발언이 이겁니다. 미리 그거를 이제 전에 와서 아니다라고 장도혁 대표가 했다고 전환기 씨가 얘기한 대목인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박성훈 대변인의 발표가 장 대표님의 의중이냐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왔다는 걸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환길이 3일 안에 장동혁 대표님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윤호개인과 같이 못 간다. 내란 세력 같이 못 간다.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사람 같이 못 간다고 발표한 것이 장동혁 대표 의중이냐 물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해온 게 그것은 박성훈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박성훈이가 나쁜 거죠. 어제 이 방송이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부분하거든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 저 유튜버들 연합 토론이 오전에 있었고요. 예. 점심에 전환길 씨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만나서 점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발언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친한파다 중진들하고 싸우면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형님 참 힘듭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마 중도층을 의식해서 변화하고 외연 확장하는 척하고 그리고 점심 때 가서는 윤호개인 세력 귀에다 속삭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진심은 알잖아. 기다려줘.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예. 다중인격을 가진 자아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둘로 해체시켜서 예. 서로를 기만하고 이제 국민을 기만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저기에 어떤 진심이 있거나 저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박성훈 대변인을 통해서 또 뭐 저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침묵할 거냐. 이 관건일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나 뭐 지금 현재 지도부가 보여줬던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하루아침에 호떡 뒤집는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개과천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결국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전직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무리한 징계를 해놓고 이제는 윤호개인 세력과 우리가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전환길 씨가 전환길 씨는 사실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가 급하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 지도부의 진심은 이거다. 이렇게 또 자기 그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예.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런 전환길 씨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또 그의 부안에 동하고 있는 예. 김민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권 의원님 뭐 시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일단 진일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가 더 나아가서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강한 메시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만에 하나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현재 사형이 구형됐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뭐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난번 저희들이 장동혁 대표한테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 두 번이나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때마다 장동혁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장 대표도 그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절연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예. 말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는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엄태영 의원이 당명 개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장 대표가 지금 그건 본인이 한계예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전환길 씨나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당선된 거는 그런 뉴미디어들 덕분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절연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자기 지지 기반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네. 그걸 끊지 못하는데, 그러나 자기 머릿속으로 민심을 보면 장동혁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니면서 듣잖아요. 민심도 듣고. 네. 민심으로 보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는 지방선거 폭망하겠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변화와 혁신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이 처음에는 12월 3일이라고 했다가 12월 말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2월 19일을 언저리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본인이 얘기할 부분들을 김민수 최고를 통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이라도 바뀌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진정으로 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윤어게인 다시는 이 비상계엄이 이 땅에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윤어게인 세력들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국민들이 저건 꼼수야라고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말을 바꾸고 하더라도 선거는 그대로, 민심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돌아왔으면 확실하게 돌아와 주라. 그리고 지금 박성훈 이 대변인 말은 또 노라고 전한길에게 전하고, 지금 대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이 됐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분명하게 끊지 않는 이상은 아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걸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가 있었나 보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죠. 장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절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 입장을 제가 가볍게 함부로 바꾸거나 그 입장을 번복하거나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권역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오늘까지도 가는 뭐 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안과 미래 소장파 의원들이 면담했을 때 반응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하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결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2달이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행동은 저렇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고성국 TV의 유튜버라는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데려오고 장해찬 씨를 여의도 부원장으로, 여의도구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만 주고 그대로 대변인직을 유지시키고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여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정적 행동은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메시지에서 이게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대응이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권 의원님 말씀대로 8월 전당대회 때 자기가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강성 그 지지자들의 지금 그 호랑이 등에 탄 것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필요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개적인 절연, 공개적인 선언을 요구할 때마다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우회적인 회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은 그래서 김인수 최고위원이 아까 제가 간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복이하고 바로 점심에는 전환기한테 그런 일 없더라고 또 해명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오락가락 그리고 한동훈 대표 문제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12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과연 민심을 도닥거리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아직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연의 어떤 메시지를 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신동욱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박정화 의원 친한계죠. 이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박정화 의원의 이 분석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다면 예. 뭐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우리 이제 강성 지지층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 의원님, 저 마지막 부분요. 그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대.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으로 보면 지방선거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 앞두고서 좀 당내에서 저런 뭐 전 대표 제명 같은 그런 상황을 밀어붙이면서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열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건 선거가 아니고 본인의 어쨌든 당권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을 향해서 저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어떤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고 결국 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당권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핑계는 전부 남 탓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당대회 전부터 계엄 탄핵, 뭐 절연, 윤호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는데 뭘 얘기를 해왔는지 일단 모르겠고 본인이 이제 얘기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앞서 김근익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문제적인 발언이나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옆에다 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절윤이 아니고 절하느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계를 축출하는 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해놓고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모호한 채로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고 탄핵 반대를 했던 것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던 거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이 윤호개인 세력과 국민의힘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두고 있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치라는 게 상당 부분 인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을 이미 이 장동혁 대표가 확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고 장동혁 지도부를 보는 인식을. 근데 이걸 본인 스스로 불식시키려면 더 분명한 메시지로, 분명한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모호한 얘기를 한다는 건 기존의 그 입장에서 변화할 뜻이 별로 없다는 거를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추석 끝나고 직후에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설 연휴 직후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뀔지 봐야 될 때 혹시 권 의원님께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던 거예요. 당권 얘기하는데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그 전 지도부가 유지될 가능성이 정치권에 있나요? 지금은 상식적으로는 없죠. 상식적으로는 없어요. 상식은 없는데 근데 우리 당내에서 그렇게 떠돌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젠가 제가 이 보수 유튜브 이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잠깐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아니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선거 지면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 책임 아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러면 지방선거 지더라도
이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 다른 책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갖고 있는 맹점이 그거예요. 우리 보수를 말살시킨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예. 2020년도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대표를 했어요. 대표하고 나도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이 동기동창이라고 그러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공천에. 그리고 공천을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오만하게 뭐 얘기하다가 완전히 완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공천 잘못했고 우리가 또 강성들하고 계속해서 장애 집회하면서 이렇게 간 것이 중도층과 온건한 보수마저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패를 했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21대 총선, 22대 총선 지금 3연패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로 계속 돌리는 그게 우리 당이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지방선거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죄양을 뭐 누구 탓으로 졌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는 보수 정당에 존립 근거가 없을 거다. 이미 지금도 차라리 국민의힘 해체하는 게 보수가 새로운 싹을 틔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맞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지방선거 치고도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와서 이제 안부를 묻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본인한테 이제 배현진 의원한테 무슨 얘기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 대표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배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 그것도 지금 갈등의 한 축이잖아요. 남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몰아낸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계모로 알려진 김종혁 최고까지 이제 제명이 된 상태인데 지금 징계 내전 2차전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친한계 아주 씨를 뽑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일반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배현진 의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당 소속 한 당협위원장이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조금 사실이 전혀 아닌 사실 가지고 경강부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일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덜커덕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이 제소한 내용을 윤리위의 징계 논의 절차를 개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윤리위에 수많은 그 제보가 들어오죠, 제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의미 없음. 그 징계 개시 논의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의 당협위원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이걸 덜커덕 징계 개시 절차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그러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까지도 또 이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 또는 이 싹자르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좀 바꾸려고 이것저것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들이는 요즘 상황이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지금 나를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진 화면에서 절 들어갑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앞만 보고 네,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배현진 의원 말로 전언에 따르면 그냥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라는 말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발을 빼는 것이어서 정말 저는 우리 당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징계 내전의 이 무한 반복에 빠져서 윤리가 마치 당 지도부를 대체한 듯한 이런 식의 정말
내전이 확전되는 거 저는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예. 상황으로 확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시선을 피하고 이제 한숨 쉬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건데 오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겠죠. 뭐라고 답을 했는지 과거와 좀 비슷하긴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가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윤리위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정치권의 해석은 이거 지도부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하던 사람을 사퇴하고 그것도 좀 석연치 않았었는데 결국은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을 다 본인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도대로 지금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했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거 작업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거 작업. 예,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선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장동혁 장동혁 친 장동혁계 사람으로 교체해서 좀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밑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수 정당 하면 자유를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그런데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배현진 건을 보면 전부 다 의견 개진한 거 가지고 다 그냥 다 제명 처리하고 지금 윤리에 해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윤석열이가 이제 불법 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리라는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 기구를 가장 반인류적인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김민수 최고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양두구역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거는 지금 아마 두 분도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좀 해석하려고 그래도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제가 이제 평택 이 지역구인데 황교안 전 대표가 평택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요? 평택 도시 전체가 지금 부정선거 척결 빨간색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들이 우리 무시하냐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데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적 제거하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제명당했고 친한계 이런 제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소장파 대안과 미래라는 우리 권 의원님 속해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뀌질 않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 아이디어 중재안을 낸 것이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고성국 씨도 다 그냥 징계 여기서 멈추자 이거예요? 일체 징계를 중단해라 논의를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최고위원 제명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바닥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고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싫어하는 국민들, 우리 당원들조차도 이게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배현진 의원 징계한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고성국 씨 또 징계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당이란 이게 뭡니까? 완전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사실은 배현진 의원은 징계거리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징계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뭐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사진을 당에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지만은 아니 그분이란 게 뭐 영향력이든 유튜브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평당원이 그런 주장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우리 당은 그런 것에
그런 거 안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우선 될 문제지. 저걸 또 징계에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완전히 우리 당은 서로 계속 갈등 분열하는 것만 보여주니 그러지 마라. 네. 일체 징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이거는 지금 그동안은 지방당이 시도당이 공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걸 이걸 중앙당으로 가지고 가서 하겠다라고 당헌 당규를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지금 그걸 중앙당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혹시나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극우 지금 보수 연합 세력들에게 될 만한데 30석은 줘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TV에 매일같이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출마 예상자들을 지금 출연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볼 때 야 저게 그러면은 중앙당이 저렇게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23개나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럼 고성국 씨 말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라는 게 또 역행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걸 아무도 논의도 없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그렇게 오늘 두 가지 부분들을 이 대안과 미래에서 했는데요.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조금 뭐 앵커께서도 그렇고 다 소장파라 그러는데 소장파 아닙니다. 아니 거기 뭐 저도 60이 넘은 사람인데 그리고 뭐 또 초재선 그룹이라고 하는데 초재선 그룹만이 아니에요. 4선도 계시고 3선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그런 개혁 의원 모임이다. 개혁 의원 모임. 예, 이렇게 지칭을 해주시지 소장파다 이거 듣기 거북해요. 요구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지는데 계속 요구만 하시니까 제가 이제 행동을 좀 하시라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의원총회 내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의원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밥 굶고 뭐 이것만 행동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이 그 출마 선언 날짜 택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충분히 제 서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본질적으로 보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그 차이,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 박 의원님 최근에 서울시장 가상 대결을 보면은 많이 좀 차이가 나긴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제 그걸 보고서 위기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개인기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워낙에 큰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오 시장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인지도도 있고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당 상황이 어쨌든 선거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극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니까 오 시장으로서도 일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라고까지 세게 얘기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를 단간판을 내걸고 치르기보다는 오세훈 브랜드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경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오늘도 어제도 오 시장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신동욱 최고위원 출마설도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 출마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게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더더욱 현 지도부하고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게 경선에서든 본선에서든 이제 본인에게 더 나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동안의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지형이 지금 불리하고 어려운데 서울시를 수성하면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죠. 최근 이 지지율이나 최근 이제 이 선거 상황은 서울시가 굉장히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전체가 급격하게 지금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저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냉담한 그리고 오히려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으로 후보를 글쎄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이런 얘기들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기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방향을 두고서 그 얘기는 뭐 시장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식 이거 관련해가지고 물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 저도 얼핏 기억나긴 하는데 당 잠바 안 입고 뭐 개인기로 치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해서 지자체장을 뽑고 광역단체장을 뽑는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정 정도의 유권자 규모 수를 넘어서는 선거에서는요. 결국 정당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좀 뽑는다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라고 하는 바람이 일단 한번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 구도 안에서 개인기나 또는 그 지역 내에서의 평판이나 업적이나 성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계엄이나 윤호개인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늪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 계기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선거에서는 그 구도화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원석 의원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선 전략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먼저 일찍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내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라는 것보다는 오세훈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논리로 장동혁 지도부와는 좀 선명성을 가지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만약 있을지도 모를 경선에서의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저는 세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먼저 경고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이기면 그래도 지금의 취임 1년 차의 전국 선거에서 우리 당이 완전 참패는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생겨요. 서울시장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하건데 서울시장 선거마저도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파워게임 내에서 사람을 고르는 걸로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그 지도부가 존속하고 본인의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는 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거, 저는 거기에 그 전심을 다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